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치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5일 현재 오전 9시 55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MFC와 QT 통합 5번째 동영상이고요. QT 위젯을 MFC 클래스 사용법, 구체적으로 MFC 앱 QWin 위젯을 사용합니다. 윈도우즈 마이그레이션 프레임워크에는요 3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MFC 앱 이 클래스는 QT와 MFC 사이에 이벤트 루프를 관리해주고요. QWin 호스트는 네이티브 Win32 위젯을 QT 위젯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MFC 컨트롤을 QT 위젯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QWin 위젯은 Integrate QT widgets into native 32 위젯, 다시 말해서 QT 위젯을 MFC 컨트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의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요 따라오기 힘듭니다. 50번 MFC와 QT 통합사 MFC 프로젝트를 QT 프로젝트로 변환하는 방법,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따라오기 힘듭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47번, 48번, 49번, 50번 이 앞선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51로 바꿉니다.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51번 폴더입니다. 이 폴더 속에 들어가 보면 QT 솔루션 마스터가 있고요. 이 속에 QT Win Migrate 폴더가 있고요. 이 속에 Simulation Solution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에 닥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HTML 속에 들어가면 HTML, 인덱스 HTML이 있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요. 여기 다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만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이걸 따라 해보면요. 잘 안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src 이 폴더 속에 q mfc 앱, 그 다음에 q mfc app.h, qwinhost.h, qwinwidget.h 이 세 개의 헤더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하나, 둘, 세 개의 헤더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개의 헤더 파일이 src 폴더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 솔루션 폴더 속에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고 파일이 로드 됩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요. 클래스 뷰에서 펼쳐보면요. C 시뮬레이터 앱을 더블 클릭하면요. simulator.h 헤더 파일이 열립니다. 이 앱이 붙은 거는 클래스 이름 뒤에 앱이 붙은 거는 C win app ex를 베이스 클래스로 갖습니다. 그 다음에 닥은 다큐먼트를 나타내고요. view는 view 클래스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main frame이 있고요. 그 다음에 child frame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MFC를 본격적으로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전 동영상의 링크를 붙여 넣습니다. 여기에 관련 링크가 있고요. 특히 47, 48, 49, 50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요. 따라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47번 동영상에서요. QT 툴킷을 설치를 했는데 이때 우리가 설치할 때 QT 6.2.3인가 그 버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전이 바뀌면 우리
프로젝트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루션에서요. 솔루션에서 이 프로젝트를 오른쪽 클릭해서 Properties를 보면요. 디버그를 먼저 선택하고 C, C++, General에서 Additional Include Directories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에디트를 눌러보면 여기에 C 드라이브 QT 6.2.3 MSBC 2019 64 이렇게 절대 폴더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C 드라이브에 QT에 6.2.3 MSBC 2019 64 include 이렇게 절대 폴더가 여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폴더가 지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게 버전이 바뀌어 버리면 6.3.5 이렇게 버전이 바뀌어 버리면 이 코드 작동 안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절대 패스를 캔슬하고요. 여기에서 include에서 보면 이 include라는 환경 변수를 설정해서 여기에 보면 패스를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include를 통해서 패스를 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너럴에 이렇게 절대 패스가 지정되면요. 이거 나중에 버전이 바뀌어 버리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삭제해도 됩니다. 이것도 mkspec win32 msbc 이 폴더에서 mkspec win32 msbc mkspecs win32 msbc 이 폴더를요 환경 변수에 여기에 환경 변수에 include에 이렇게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버전이 바뀌더라도 우리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include 속에 이런 환경 변수를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경우에 필요하면 이 환경 변수를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패스에도 에디트 하고요. QT 6.2.3 MSBC 2019 bin 이게 이 패스가 이 패스 환경 변수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OK를 누르고요. 다시 일로 와서 이게 없어도 됩니다. OK 하고요. apply 하고 이번에는 릴리즈에서요. 릴리즈에서도 이게 이제 없어도 되고요. 이게 QT 6.2.3 없어도 되고요. 이게 없어도 되고요. 이게 없어도 됩니다. 이 벌칸 SDK 이거도 environ에서 편집을 해보면요. include 속에 벌칸 include가 이걸 이렇게 옮겨보면요. 이 include 속에 벌칸 include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칸 include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딜리트 하겠습니다. OK 하고요. apply 하고 이런 환경 변수를 잘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OK 하고 닫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현재 폴더에서 한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소스를 include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들어가고요.
마이그레이터로 들어가고 솔루션, 시뮬레이터, 이 현재 파일이 있는 곳이 현재 폴더고요. 여기에서 한 번 올라가고요. 두 번 올라가고요. 두 번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소스 폴더로 include path가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파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OK를 누르고요. 디버그에서도요. 현재 폴더에서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거기에 소스 코드가 들어있고요. 디버그 빌드일 경우에는 디버그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줘야 나중에 Qt 버전이 업데이트 되더라도요. 제대로 작동합니다. Ctrl F5를 눌러서 실행해 봅니다. 이전 동영상처럼 정확하게 빌드되어서 실행됩니다. 이제 닫고요. 이제 클래스 뷰 탭을 선택하고요. C Simulator App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init 인스턴스를 더블 클릭하면요. simulator.cpp 이 파일이 열리고요. 그 위에 보면 Simulator App D App이라는 글로벌 인스턴스가 one and only one C Simulator App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 Simulator App을 더블 클릭해 보면요. 베이스 클래스가 CWin App EX이고요. 이 CWin App 이 베이스 클래스가 Qt에서는 Q Application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CWin App 이 베이스 클래스와 Q Application 클래스는 메시지 펌프를 관리하는데요. 여러분이 메시지 펌프가 뭔지 모르신다면 현재 동영상 시청하셔도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init 인스턴스에서요. 컨트롤 홈에서 여기에요. include 하고 앵글 브래킷 열고 QMFC 앱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QT MFC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include 하고요. 이 파일을 그 다큐멘트에 보면요. 이 파일이 열리는데요. 이 파일의 패스를 잘 보면 src 폴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 속에는요. QMFC 앱 이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Q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합니다. 즉 이게 메시지 펌프를 제공하고요. MFC에서 C, Win, App, EX 베이스 클래스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지금 멤버 함수 인스턴스를 호출할 건데요. 이 인스턴스 멤버 함수를 호출할 건데요. 이 인스턴스 멤버 함수는 스태틱이고요. 스태틱이고 Q 애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할당해서 리턴해 줍니다. 동적으로 던져주는 이 인스턴스는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내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run은 Qt 애플리케이션이 메시지를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CWin 앱 다시 말해서 시뮬레이터 앱 인스턴스를 보내줘야 합니다. 일로 돌아와서요. 여기에서 init를 누르고요. CWin 앱을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QMFC 앱의 인스턴스를
호출하는데요. this가 뭐냐 그러면 C 시뮬레이터 앱의 포인터입니다. 여기에 Q MFC 앱의 스태틱 멤버 인스턴스를 호출하면요, Q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리턴 됩니다. 이 리턴 값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내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장하고요, 이거를 다시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 클래스가 선택된 상태라야 하고요, 내려오면 run, 이 run 멤버가 있는데요, 이거를 override 합니다. 이거는 disable 하고요, int result 하고 q mfc 앱에서 run을 하는데요, this를 보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q 애플리케이션과 c win 앱의 메시지 펌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 따라오려면 MFC도 어느 정도 아셔야 하고요, QT도 어느 정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를 하는데요, 딜리트를 하는데 Q 앱을 딜리트 합니다. 이 Q 앱을 go to definition 해보면요, 여기에 이게 이 인스턴스가 제공하는 Q 코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Q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인스턴스입니다. 글로벌 인스턴스입니다. 이거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return result 이렇게 하면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Qt 애플리케이션과 Cwin MFC 간의 메시지 펌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한 번만 실행됩니다. 이 함수는요, 한 번만 실행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할 때 한 번만 실행되고요. 이 상태로 Ctrl F5 해서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경고 메시지를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상한 문자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코드 페이지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코드 페이지가. 그러면 여기서 Save as 여기 있네요. 여기서 with encoding을 선택해서요, 이거를 코리안 코드 페이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UTF-8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코리안 코드 페이지로 한번 선택해 보고요, Ctrl F5번을 다시 눌러서 실행해 봤더니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유니코드로 저장하면 됩니다. Save as에서 인코딩을 UTF-8이나 UTF-16이나 UTF-8 이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Ctrl F5 UTF-8으로 했더니 이제 경고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터 뷰 클래스를 선택하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include 하고요, qwin widget 이 헤더 파일을 넣고요, public 섹션에 qwin widget 포인터를 하나 넣는데요, 위젯이고 디폴트로 null ptr로 설정합니다. 저장하고요, 뷰 클래스에서요, 메시지를 선택하고요, wm close 이거를 열고요, 여기에 afx 메시지 박스 하고요, l on close cold 이렇게 메시지 넣고요,
저장하고 이 클래스를 다시 선택하고요.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요. WM destroy 이거를 클릭하고요. 여기에 AFX 메시지 박스에서요. L on destroy cold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메시지를 넣었는데요. Ctrl F5 다시 눌렀고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보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닫습니다. on destroy cold 이 함수가 호출되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on destroy cold 이거를 종료하고요. 그래서 이 함수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disable 하고요. view 클래스에서 multiple document의 view 클래스에서 on close 멤버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요. if this widget이 null 포인트가 아니면요. delete this widget 해주고요. this widget은 null ptr로 설정합니다. Ctrl F5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파일을 닫을 때 메모리가 올바르게 릴리즈 될 것입니다. 역시 시뮬레이터 뷰 클래스를 선택하고요. 메시지에서 WM create 이 메시지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this의 wedges의 new q win wedges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만드는데요. this를 보냅니다. 컨트롤 홈 하고요. 여기에 include q layout 이거를 넣고요. include q text edit를 넣습니다. 다시 on create if 함수를 선택하고요. QH box layout 포인터고요. 이게 귀찮으면 그냥 auto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hbox 이렇게 해도 됩니다. new고요. 동적으로 할당하는데 이 wedget을 제공하고요. auto에서요. edit 컨트롤을 만드는데요. new q text edit 여기에서요. 역시 이 wedget을 아규먼트로 제공하고요. hbox에다가 add wedget에 이 edit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this wedget을요. 위치를 이동시키는데요. 원점으로 이동하고 이 wedget을 이제 show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요. Ctrl F 5번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이제 에디트 컨트롤이 만들어졌고요. 하나 더 눌러보면 에디트 컨트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닫고요. 시뮬레이터 뷰를 다시 선택하고요. 이 버튼,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요. WM 사이즈를 바꿀 때마다 이제 크기를 조정해 줘야 합니다. on 사이즈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if this widget이 null 포인터가 아니면요. this widget의 resize 여기다가 멤버가 두 개가 있거든요. int w, int h
W에 해당하는 게 이 CX고요. 하이트에 해당하는 게 이 H에 해당하는 게 CY입니다. 컨트롤 F5번을 다시 눌러보면요. 이제 전체 화면에 꽉 채워졌는데요. 하나 더 만들어 보면요. 전체 화면에 꽉 채워졌고요.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아래 위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화면이 반짝반짝 거릴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반짝반짝 거릴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아예 제거하려면 이 뷰 클래스를 다시 선택하고요. 메시지에서 Erase Background가 있습니다. Erase Background.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를 다시 그리지 않도록 하려면요. 이거를 Disable 하고요. Return True 하면 되고요. 지금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Ctrl F5를 눌러보면요. 우리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작동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3개의 펜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숨기고 이거를 숨겨서 3개의 파일을 동시에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플리트 펜을 이렇게 이동해 보면 이렇게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발하는 중간에 코드를 뒤집어서 이 상위 레벨에서 이 탭 윈도우의 상위 레벨에서 사이즈가 조정될 때 이렇게 사이즈가 조정될 때 백그라운드 리드로우라든가 뭐 그런 명령을 주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이렇게 뷰 클래스의 엘리먼트로 웨짓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Qt 위젯 자체를 뷰 클래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음 동영상에서 배우는데요. 여기에서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서 닥 속에 HTML 속에 인덱스 HTML을 눌러보면요. 여기에 다큐멘테이션이 나와 있는데 이게 Qt 4.4, 4.5, X윈도우 이게 2008년도 전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데 제가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최근 C와 C++에 작동하도록 MFC에 작동하도록 코드를 수정했으니까 작동하는데 지장 없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배운 건 Qt 위젯을 Win32 유저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서 Qt 위젯을 MFC에서 사용한 걸 배웠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Qt 위젯을 뷰 클래스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여기에 더 설명이 있고요. 이 설명을 더 읽으시고 이 속에서도 설명이 더 있습니다. 이 설명을 더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읽기 힘들면 저와 같이 코딩을 해나가면 됩니다.